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지난해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제 재직하던 당시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사 활동의 경비를 본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그 편향적인 사상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불법 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활동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330만 원을 이제 전용을 해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뭐 이런 주장을 담은 책 300여 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배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보면은 각 기관별로 사실은 그 기관에 비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책을 나눠줄 목적이 아니라 기관에 비치할 목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책정된 어떤 예산이 아니라 감사원 활동 경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을 해서 그 직원들에게 자신의 그 편향적 시선을 그대로 그냥 녹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원 직원들에게 이제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예산의 불법 전용 그리고 이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물론이고 이 사무총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전 조직에다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아주 심각한 권력남용 문제까지도 더해지는 논란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책과 관련된 사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감사가 이뤄지던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이거를 유병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가 이뤄지고, 그리고 마침 이때 당시에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나왔었던 최재 감사원장, 당시 감사원장이 그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 망언까지 터진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대통령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는 전혀 무관하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유병호가 뭐 해명 자료가 또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 그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문자 소통을 하던 그 사실이 언론의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정치감사의 배후, 이건 대통령실이 맞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유병호다, 이런 점이 밝혀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 자신이 감사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적절한 것이었다, 이런 명분 쌓기용으로 예산으로 이제 도서를 뿌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병호 감사위원회 논란, 사실 이 정권의 출범부터 줄곧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보면 볼수록 상당히 좀 무도한 인간이에요.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무리한 그 감사를 진행하다가 22년 1월에 이제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이 되고 이제 감사를 할 수 없는 보직이죠. 근데 그래서 윤석열 당선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재기를 노립니다. 그리고 그런 재기를 노리고 나서 결국은 22년 6월에 그 윤석열의 은혜를 입어서 직급 무려 2개나 건너뛰고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되죠.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권력에 편승하지 않는 한 감사원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례로 그 이른바 공감노트라고 해서 유병호가 이제 그 감사원의 그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서 직접 만들었다는 그 업무 지침 자료가 지금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뭐 이를테면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강 건너 아줌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감사원의 어떤 대상들을 쓰레기, 걸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죠. 뭐 A 쓰레기, 뭐 B 걸레,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더 충격적인 거는 신용문 객잔에 그 주방장이 칼을 쓰듯이 조사해라, 뭐 이런 내용도 업무 지침에 적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대상을 비하하는 용어도 문제지만 신용문 객잔이라고 해서 왜 그 해당 영화 속의 장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감사 대상을 오체분시하듯이 잔인하게 몰아넣는 감사를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들이 그런 본인이 만들었던 업무 지침 내용에서도 이렇게 담아놨던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윤리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윤리 경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는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밖에도 보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전에 그 조폐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말, 폭언, 책상을 쾅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감사 대상의 어떤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강압적인 조사를 했던, 그 당시 담당을 했던 사람도 이 유병호였죠.
그래서 법원에서조차 이제 강압적인 불법 감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던 그 사건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재직 중에서의 그런 사안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민간인 시절 그리고 또는 정의당 시절 그때 철도 이용을 했던 내역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유병호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감사 업무를 대하는 상당히 삐딱한 인식들,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역까지 손대던 모습은 그 이전에도 곳곳에서 드러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무리한 강압적 불법적 감사를 이어왔던 본인과 관련해서는 또 참 자신만 성역인 거예요. 자신과 이 편승한 권력만 성역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좀 내로남불격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본인이 그 본인의 자녀가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그러니까 원래는 1급 이상의 공직자가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보유한 주식가액 3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이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가 각각 5천만 원씩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걸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무총장일 때는 감사원 내부의 그 익명 게시판에다가 자신에 대해서 비판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서 입막음 조치를 하기도 했던 모습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이 공적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척을 지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다른 직원들에게 강요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업무 지침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인권 경시와 유린행위 참 양아치만도 못한 사람을 감사원에 기용을 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어떤 행사할 수 있게 해왔으니 사실 언제고 생길 수 있는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아무튼 결국 이 모든 것은 유병호라는 개인의 윤리적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기관을 사유화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을 짜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 왔다라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범죄 행위 현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